공감복지 라디오. 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에 공감하는 시간, 설 특집 공감복지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설날 같은 명절이면 우리 조상들은 함께 어울려 풍물놀이를 즐기면서 한 해의 복과 흥을 함께 나누곤 했죠. 자, 오늘은 풍물놀이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인천 부평 풍물대축제를 기획하고 이끌어온 전통 연희단 잔치마당의 서광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잔치마당 서광일 대표입니다. 네, 인천에서 30년 넘게 풍물을 이어가면서 전통 연희단 잔치마당의 대표를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네, 일단 잔치마당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은 1992년 창단을 했고요. 부평에서 풍물, 남사당놀이, 전통연희, 줄타기 등 우리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예술 단체입니다. 창단 이래 30개국 50여 도시에 해외 초청 공연을 다녀왔고, 또 창작 연희극, 또 국악극, 금다래궁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고 있지만은 또 이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반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국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설 연휴인데요. 네, 우리 조상님들은 설날 같은 명절에 함께 어울려서 이 풍물놀이를 즐기곤 했잖아요. 예. 그 우리가 설에 즐겼던 풍물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그 설 명절에 풍물은 단순한 그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해의 액을 맡고 또 복을 불러드리는 한 공동체의 의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설이 지나고 나서 정월 대보름까지 마을의 풍물패는 마을에 당산에 제를 지내고 또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먹었던 우물에 또 맑은 물이 솟아나기를 기원하는 우물제를 지내고 집집마다 한 해의 복을 빌어주는 지신받기로서 그 마을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늘 풍물이 있었습니다. 풍물의 장단은 하늘에 제를 지내면서 마을 사람들의 안녕도 기원하고 또 상새의 꽹과리 소리는 그 새해를 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 그런 축원의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풍물은 늘 새로움에 시작할 때 판을 여는 하나의 축원이자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상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제가 듣기에 그 대표님 고향이 여수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대표님 어린 시절 기억 속의 풍물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은 여수의 어촌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풍물놀이가 상당히 성행했던 그 마을이었습니다. 음, 정월 대보름이 되기 전까지 마을의 풍물패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당산에 제를 지내고 또 우물구슬을 치고 난 다음에 마을 집집마다 지신받기를 할 때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음. 거기에 꽹과리를 치는 상세 어른의 흉내를 내면서 그분의 흉내를 내면서 뒤에 따라가면서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도 내 땅이다. 어, 이러한 장단을 치면서 네. 놀이를 즐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풍물놀이 세계로 활동할 수 있었던 계기는 그 어린 시절 그 마을 풍물패들의 활동의 영향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요즘처럼 개인화된 시대에 풍물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요즘은 뭐 생활 자체가 다 개인주의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농촌이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한 공동체가 형성했던 놀이였습니다. 풍물은 꽹과리징, 장구보기 네 가지 악기가 연주하지만은 이 네 가지 악기가 각자 연주를 할 때는 하나의 그런 소음으로 될 수밖에 없지만은 이 네 가지 악기가 하나의 음악이 됐을 때는 하나의 전체를 모아내는 하모니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풍물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함께 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그런 풍물이 이 지금의 시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 이런 개인주의가 형성될 때는 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했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둘의 정신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부평 풍물 대축제를 기획을 하고 30년 가까이 이끌어 오셨는데 저도 이 풍물 축제, 부평 풍물 축제 하면은 굉장히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도 네. 여러 번 또 사회자로 같이 함께 했는데요. 이 풍물의 매력을 축제 속에 어떻게 담아내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30년 동안 이끌어 오시면서. 부평 풍물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농경문화라고 하는 그 중심에 풍물이 도심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부평 풍물축제는 부평역에서부터 부평시장역까지 8차선 도로 800m를 축제 기간에 48시간 동안 길을 열고 그 안에서 축제를 펼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1년 365일 참한 다닌 도로에서 단 이틀 동안 사람들이 걸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거리가 하나의 그런 이탈이라든지 또 해방의 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도 풍축제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농경에서 시작됐던 그런 풍물놀이의 정신이 거리에서 길놀이라든지 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동놀이라든지 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곧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대동의 정신을 가져가는 것이 부평 풍물축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부평 풍물축제는 2024년,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2026년, 2027년도에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역축제가 한 1200개 정도가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27개를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선정했다고 하는 건데 이 부평 풍물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거리에서 축제를 펼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제를 통해서 전체 참여 사람들의 그 결속을 다진대하고 하는 거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네. 30년 동안 이끌어 오시면서 그 노력과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인천 시민의 그 노력의 결과, 사랑의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이렇게 풍물로 부평구를 문화도시로 이끌어 오는 과정에서 또 힘들었던 점도 많으셨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물을 통해서 꼭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는 풍물축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참여했고 지금까지 기획자로서 또 연출자로서 참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매력이라고 하면은 나 개인이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30년을 가게 되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좀 힘들었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면은 이 축제를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봤다고 하는 것도 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초창기 때는 축제에서 풍물을 이야기할 때 판굿, 뭐 장단에 국거리 장단 이런 굿자가 들어가니까 또 종교인들 이걸 또 무속으로 이해를 해서 굿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과 좀 갈등도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지금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평 풍물대축제가 전체 세대를 함께 어울려서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지난날에 그런 좀 힘들었던 것들이 좀 지금 하나의 추억이 되고 하나의 또 보람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봅니다. 네. 요즘에는 우리 것이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과 젊은 세대에게 풍물이나 전통 연애가 옛것이 아닌 지금의 문화로 다가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젊은 세대는 좀 빠른 음악을 좋아하죠. 근데 우리 음악은 빠른 것도 있지만 또 느름의 또 미학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우리가 이 젊은 세대와 함께 하려면은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개척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축제의 평가 속에서도 보면은
축제가 너무 좀 올드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젊은 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약하다고 이야기로 평가도 있었는데 이번에 축제를 준비를 하면서 축제 기획단에서는 젊은 친구들 특히 또 가족 단위가 많이 참여하니까 가족 단위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축제가 30회를 맞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군요. 이제는 부평 네. 풍물축제가 지역에 머물리지 않고 네. 좀 세계로 글로벌 축제로 가야 되지 음.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축제 기획단에서는 K풍물이 부평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가자 이렇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풍물인들 또 국악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부평 구민, 인천 시민,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또 많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벌써 30년이 다 되었다는 게 참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설 명절을 맞아서 인제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풍물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전에는 이제 명절이 되면은 주변에서 이런 우리 전통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명절 때 그 시골을 가더라도 그런 전통 예술을 만나는 거는 이런 TV 속에서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통 예술은 우리가 주변에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것을 우리가 한번 되찾고 그걸 즐길 수 있을 때는 더 발전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상이 좀 빠르게 가더라도 한 번 더 뒤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공원이라든지 또 그 공연장으로 좀 찾아가서 우리의 것을 즐길 수 있는 한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풍물의 가치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이랄까요? 우리가 앞으로 포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남겨 주시죠. 풍물은 그 단순한 그 전통 예술이 아닙니다. 제가 이 풍물 세계를 30년 이상 활동하다 보니까 풍물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또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인천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풍물을 하나의 전통 예술로만 문화유산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고 이걸 문화 자원화로 발굴해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국악이라고 하는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걸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찾아주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의 그 유산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천 시민들이 좀 우리 전통 예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또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중심에서 우리 전통 예술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앞으로 풍물의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 전해지길 바라면서요. 올해 인천 부평 풍물대축제도 많은 분들의 사랑 속에서 성공적으로 또 열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의 서강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네, 바랍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